빵순이의 낭독 성장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낭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거든요. 제가 낭독을 처음 시작할 때 재능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책을 듣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소리내어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좋은 오디오북 나레이터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낭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나 의지 박약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제가 요즘에 많이 아프고 이제 병원에 누워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너무 게을러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라딘에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나 이거 지금 읽어야 될 때다. 네, 20대 때 한창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하루 5분 습관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의지가 약해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만들기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뇌를 설레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뇌를 설레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집어 들어왔고요. 이 책의 지은이는 요시히 마사시. 15년간 5만 명에게 새 삶을 부여해준 습관 형성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해주는 어떤 습관 만들기는요, 의지가 좀 약해도 혹은 의욕이 좀 떨어져도 재능도 없어도 되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습관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루 5분으로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너무너무 읽어드리고 싶은 텍스트가 많지만 제 목 상태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딱 3가지 정도만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모든 것은 습관으로 결정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많이 겪는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공부나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한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며 후회하거나 낙담하지는 않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상사와 사이가 껄끄러운 건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이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무심코 사회나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정적 감정이 솟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부정하고 싶은 기분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말이나 행동, 생각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타고난 능력이나 성격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갓 태어난 아이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구분되는가? 성격 좋은 아이와 나쁜 아이를 가려낼 수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순진무구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재능이나 성격에 우열 따윈 없다. 단순히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어보면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과 그렇지 못한 사원이 가려진다. 같은 상품을 다루고 같은 연수를 받고 같은 명함과 팸플릿을 갖고 다니는데 사람에 따라 영업 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영업 감각이나 성격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상품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고객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고객을 위하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상품 소개 시간이 더없이 즐겁다. 설령 거절당해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살 기회를 놓치면 아깝다고 생각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라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응대한다. 한편 실적이 변변치 않은 영업사원은 미소를 짓고 있어도 왠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상품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거절당할 게 뻔하다는 생각에 고객과 대화할 때도 의욕이 없고 반쯤 포기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제로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점점 표정이 굳는다. 만일 당신이라면 어느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사겠는가? 답은 명확하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물건을 팔든 팔지 못하든 매일 미소로 영업에 임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절대 재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처럼 과거의 습관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지금의 내가 되었다. 능력의 차이는 없다. 다만 습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먼저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 후에 시작하자. 좌절하지 않는 비결.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명확히 그린다. 꿈은 크면 클수록 좋다. 습관 형성의 가장 큰 적은 좌절이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잠깐은 계속했더라도 도중에 귀찮거나 지겨워져 점점 반복하는 게 힘들어진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기 위한 요령이나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소개하겠다. 좌절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이 꿈꾸는 모습을 명확히 그리는 것이다. 만일 다이어트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가 아니라 살을 빼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자. 좋아하는 브랜드의 원피스를 멋있게 소화하고 싶다. 남자친구와 해변에서 당당하게 수영복을 입고 싶다. 아이가 젊고 예쁘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처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꿈을 그린다.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는 의욕으로 이어진다.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감이 생겨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미지가 갖는 힘이다. 뇌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미지에 담긴 힘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 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를 떠올리는 기능이 있다. 한편 우뇌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만일 우뇌가 미래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좌뇌가 과거에 쌓아둔 기억에 지배당한다. 우리의 뇌는 기억력이 좋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선명하게 담아두고 있다. 무언가를 습관화하려 해도 좌뇌의 기억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발목을 잡는다. 그것에 저항하려면 우뇌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꼭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강한 목표를 갖고 이미지를 그린다면
좌뇌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루고 싶은 나의 모습은 곧 꿈의 크기에 달려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참고 견디는 힘도 커진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겠다는 큰 꿈을 가진 야구부는 그 꿈을 이루려는 생각에 혹독한 훈련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지역 예선 1회전만 통과하면 된다는 작은 꿈을 가진 야구부는 어차피 예선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힘들게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꿈의 크기는 곧 인내의 크기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 이미지를 그릴 때는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대담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이런 식으로 꿈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크기도 줄어든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꿈의 크기를 키운다. 좌절하지 않는 습관을 위해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꿈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 긍정적 출력에 긍정적 출력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과 사귄다. 미래의 설렘을 강화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하겠다. 꿈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멋져,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화답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뇌 또한 긍정적으로 변한다. 긍정적 출력에 긍정적 출력으로 화답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뇌를 몇 배는 더 설레게 할 수 있다. 아무리 긍정적 출력을 해도 상대방은 부정적 출력으로 되돌려준다면 어떨까? 꿈을 말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겠어? 같은 부정적 반응만 돌아온다면 긍정적 출력이 힘을 잃는다. 술자리에서 함께 불평을 털어놓는 회사원들이 많지만 서로 부정적 출력만 주고받는 꼴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정적 사고 습관에 빠지게 되므로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쉽게 의욕을 잃고 만다. 서로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 최악이야, 어차피 안 돼 같은 말만 한다면 당신의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로 화답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의욕은 높아진다. 간단해, 할 수 있어, 멋져, 잘 될 거야, 정말 행운이야 같은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의 대화를 소중히 해야 한다.